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3년 제3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가 강의 진행할 때 요 문제나 해설에 줄을 쳐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교재에 똑같은 부분에 줄을 친 다음에 강의가 끝나면 그 줄 친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복습하시면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공통접지공사 적용 시 상도체 단면적이 16mm 제곱인 경우 보호도체 적합한 단면적은 단 보호도체 재질이 상도체와 같은 경우이다. 자, 요 내용은 여기 한국전기설비규정 142.3.2 보호도체에 관련된 요 내용을 보면 요 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요 S가 뭐예요? 상도체의 단면적이에요. 근데 상도체의 단면적이 16mm 제곱이라고 했죠. 그럼 16 여기 있네요. 얘가 16일 경우인데 얘가 16이면은 16과 같거나 작은 여기에 적용되겠지요. 그죠? 여기는 뭐예요? 16보다 큰 경우예요. 16보다 크거나 3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엔 포함되지 않고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에서의 보호도체 재질이 상도체와 같은 경우는 요 S 단면적의 크기와 같다. 요 S는 우리 지금 몇이에요? 요 S 16이죠, 16. 그래서 얘 16 적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16mm 제곱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도체와 같은 경우는 요 S의 값이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16mm 제곱 적용했기 때문에 16mm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2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의 지표상 높이는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답은 1.8m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전기설비규정 331.4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철탑 오름 및 전주 오름 방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발판 볼트는 뭐냐면 전봇대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핀 같은 거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발판 볼트인데 이 발판 볼트가 1.8m 미만, 그게 1.8m보다 낮게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3번 최대 사용전압이 22,900V인 3상 4선식 중성선 다중접지식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요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32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에 관련된 내용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22,900V는 22kV죠. 그죠? 22kV. 22kV면 7kV 초과 25kV 이하에 속하겠네요. 그리고 여기 뒤에 단서가 중성성 다중접지식 전로일 때는 사용전압은 최대 사용전압의 0.92배, 최대 사용전압이 22,900V. 그래서 22,900V에 0.92배 하면 이때 시험전압은 21,068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요거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4번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인 무선 통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목주는 풍화파종에 대한 안전율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3번 1.5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64.1 무선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에 보면 목주는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풍화파종에 대한 안전율을 1.5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5번 애자 사용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을 시설하고자 할 경우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인가?
이상인가? 답은 3번 5c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42.1 고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에 보면 애자 사용 배선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은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여기 쭉 보면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8m, 그럼 8cm예요. 전선끼리의 간격이에요. 그런데 전선과 조영제는 뭐 벽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0.05m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5cm가 되겠네요. 예, 문제에서 물어본 게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이기 때문에 5cm,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6번 진열장 내의 배선으로 사용전압 400V 이하에 사용하는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은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인가? 답은 3번 0.75mm 제곱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34.8 진열장 또는 이하 유사한 것의 내부 배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제1의 배선은 즉, 요 내용이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의 배선, 요런 내용이에요. 요런 배선. 네, 단면적은 0.75mm 제곱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7번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의 특과 가공전선로에서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하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전류가 몇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 답은 2마이크로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 유도장애 방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에는 전하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전류가 2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88번 교통신호등의 시설공사를 다음과 같이 하였을 때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3.7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지름 4mm 이상의 아연도 철선을 여기서 틀린 게 3가닥이 아니라 2가닥이에요. 2가닥 이상 꼰 금속선을 사용하였다. 요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가닥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교통신호등 관련된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요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요 내용은 여기 나와요. 아연도 철선을 2가닥 이상 꼰 금속선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9번 아크가 발생하는 고압용 차단기는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몇 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41.7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 시설 시 이격거리, 자, 고압용이죠? 고압용의 것은 이격거리가 1m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0번 전력 보안 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62.1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시설 요구 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와 기술원, 주재소 간 다음 어느 항목에 적합하고 다음 어느 항목은 뭐예요? 이 항목이에요. 이 항목에 적합하고 휴대용이거나 이동형 전력보안통신설비에 의하여 연락이 확보된 경우에는 전력보안통신설비를 시설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음 어느 항목 보면 발전소로서 전기 공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곳. 자, 여기 보면 발전소로서 전기 공급에 지장을 미치지 않고 요 내용이죠. 휴대용 전력보안통신 전화설비에 의하여 연락이 확보된 경우 요 내용이에요. 휴대용이거나 이동용 전력보안통신설비에 의하여 연락이 확보된 경우 이 경우에는 전력보안통신설비를 시설하지 아니한다. 않아도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1번 저압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 N은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2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2.1 가공 약전류 전선로의 유도장애 방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압 가공 전선로 또는 고압 가공 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2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 하중은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에서 저온 계절에는 어떤 풍압 하중을 적용하는가? 저온 계절에는 병종 풍압 하중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1.6 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에 보면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에서는 고온 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그 다음에 저온 계절에는 병종 풍압하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에서는 저온 계절을 물어봤기 때문에 병종 풍압하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3번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에는 일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잘못된 게 점검할 수 없는이 아니라 점검할 수 있는이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에 보면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는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네. 여기는 점검할 수 없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1, 2, 4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번 태양광 설비의 시설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개의 시설하는 경우 방수 등급은 IPX5 이상이 아니라 IPX4 이상일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올바른 설명이에요. 잘못된 건 2번. 자, 요 한국전기설비규정 522.2.2를 보면 태양광 설비의 전력 변환 장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5개의 시설하는 경우 방수 등급은 IPX4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근데 여기는 IPX5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요거 1번, 3번, 4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번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조합 옥측 전선로를 애자공사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요게 중요해요. 비나 이슬에 젖지 않은 장소에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 자, 요건 답은 3번인데요. 요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1.2 옥측 전선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요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 이쪽으로 구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물어봤죠. 전선 상호 간의 간격에서 400V 이하, 400V 이하 보면 0.06m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6번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우리는 관등회로라고 하지요. 요거는 한국전기설비규정 112 용어 정리해 보면
관등회로란 반정등용 안정기 또는 방정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답은 3번 관등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7번 내부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특고압용 변압기의 뱅크 용량의 구분으로 알맞은 것은, 자, 요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국전기설비규정 351.4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요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동작 조건이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죠. 그래서 내 변압기 내부 고장일 때, 이때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예요.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 일 때에 이때 뱅크 용량은 5000kVA 이상 1000kVA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8번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요거는 단독 운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한국전기설비규정 112 용어 정리에 나와요. 단독 운전이란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운전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걸 단독 운전이라고 합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9번 조상기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 조상기의 뱅크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일 때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조상설비 보호 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상기예요, 그죠? 조상기에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 조상기의 뱅크 용량은 15,000kVA 이상이다. 이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0번 정유기 절연 내력 시험에서 60kV를 초과하는 경우 시험 전압은 교류 측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를 인가하는가? 답은 2번 1.1배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133 회전기 및 정유기의 절연 내력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정유기예요, 그죠? 정유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전압이 60kV를 초과한대요. 그러면 최대 사용 전압이 60kV 초과, 여기로 구분이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 교류 측의 최대 사용 전압의 1.1배의 교류 전압이라고 되어 있지요. 1.1배. 교류 측 최대 사용 전압, 교류 측 전압을 물어봤지요. 그래서 1.1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제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해서 책 덮지 마시고요. 81번부터 다시 줄친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최소한 오늘만이라도 문제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일은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왜냐? 우리 오늘만 공부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공부할 거니까 오늘만이라도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라는 걸 암기될 정도까지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